슬라이드 코어의 일반적인 구분. 자, 슬라이드 코어를 구분할 때 크게 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고정 위치가 어디냐. 슬라이드가 고정되는 위치가 하측이냐 상측이냐에 따라서 고정 위치에 따른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형태로 일체형으로 하느냐 분할형으로 하느냐. 분할형은 크게 뭐 형상을 분할하느냐 아니면 핀만 뽑아서 쓰느냐, 핀 삽입형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더컷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측 슬라이드와 내측 슬라이드, 뭐 터널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슬라이드 위치가 어디냐. 슬라이드가 고정되는, 슬라이드가 장착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측 슬라이드 코어와 상측 슬라이드 코어로 나눕니다. 하측 슬라이드 코어는 하측에서 작동되는 슬라이드 코어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탠다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슬라이드 코어는 하측에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측 슬라이드에 비해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특수 타입을 제외하고는 가공도 간단하고 작동성도 좋으며 제반 장치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특수 타입을 제외하고는 금형 형계와 동시에 슬라이더가 후퇴하며 언더컷을 탈피하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특수형으로 금형 형계가 되더라도 슬라이드 코어가 어느 정도 시간차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금형이 열리면은, 상하가 열리면은 자동적으로 뒤로 슬라이드 하는, 그렇게 해서 언더컷을 탈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슬라이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측 슬라이드 코어는 슬라이드가 상측에 고정되어서 작동하는 슬라이드 코어로서 특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측 슬라이드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며 작동성도 좋지 않고 제반 장치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규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형상들이. 그리고 제품 파팅에 의한 문제와 선작동을 해야 하는 문제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제품 파팅 때문에 상측으로 가야 되는 경우, 또는 선작동, 형계가 되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되는 이런 경우 때문에 상측 슬라이드 코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형 형계가 나중에 돼야 돼. 금형 형계가 나중에 되고 슬라이드 코어가 먼저 후퇴를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 구조기 때문에 일반적인 몰드 베이스 타입이 아니다. 선작동을 하는 문제는 이게 제품 파팅보다 더 뭐 제품 파팅은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외관에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이 상측 슬라이드 코어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있으면 이야기할 텐데, 선작동은 금형 형계, 즉 상하 원판이 먼저 벌어지기 전에 슬라이드 코어가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캠 방식과 그리고 유압 실린더를 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를 쓰는 방식은 몰드 베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2단 구조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압 실린더 쓰지 않는 구조에는 FG 타입, 몰드 베이스 타입 중에 상고정판 형계형 몰드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FG 타입. 그 타입을 써야 돼요. 그리고 구조가 어렵고, 그리고 일반적인 몰드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주문 제작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작동 방법은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상온판과 상고정판이 형계되어 있는 3단 금형 타입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3단 금형 구조 시 특수 몰드 베이스가 필요하다. 이게 아마 기신전기는 FG 타입일 겁니다. FG. 그래서 이 FG 타입에 뭐 그냥 간단하게 2540이다. 이 구조를 가져오면, 네, 지금 보이는 이 구조가 나오는데, 네, 특이사항이 있다면 가이드 핀이 없습니다. 이거 가이드 핀 아닌가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서포트 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3단봉입니다. 3단봉. 가이드 핀이 없고 가이드 핀 자리에 3단봉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요 볼트가 6개예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는데요. 상하측을 합치면 12개가 되지. 6개란 말은 어느 측에 볼트가 없다. 즉 상측이 벌어지기 때문에 3단금형과 마찬가지로 상측 체결 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 FA나 FC 같은 경우는 요 중앙에 런너 치출판 같은 판이 있습니다. 3단금형처럼. 3단금형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저쪽 뒤쪽 가서 GC 타입을 보게 되면 런너 치출판이 없는 타입입니다. 이 구조가 3단금형 상고정판 현계형 타입. 우리가 특수형 상측 슬라이드 코어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GC 타입. 상온판과 하온판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사이에는 자 가동측 체결 볼트는 있는데 고정측 체결 볼트는 없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여기가 열린단 말이에요. 어디가? 여기가 현계가 된다. 이것도 1차 현계, 2차 현계 이런 식으로 열리나요? 그렇죠. 열리죠. 그래서 상온판과 A라는 상온판과 B가 하온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역시 현계가 나중에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써야 됩니까? 지락이죠. 지락. 파팅락. 여기에 지락이라는 부품을 딱 꼽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벌어져. 그러면 여기 사이가 제일 먼저 벌어진다고. 당연히 여기에 뭘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벌어지게 하려면 더 확실하게. 그렇죠. 스프링을 쓰면 되잖아. 스프링을 딱 압축시켜 놨다가 얘를 꽉 누르고 있던 형체력 힘을 빼버리면 하원판이 움직이겠죠. 하원판 움직이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아니고 스프링이 있는 여기가 제일 먼저 벌어진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가 어느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만 벌어지게끔 스트로크를 제한하는 걸로 어떤 부품을 쓰면 좋을까요? 스톱볼트가 있고 또 인장 링크가 있고 마지막으로 체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체인. 스트로크를 제한하는. 내가 원하는 거리감만큼만 여기가 벌어지게끔 스트로크를 제한하는 부품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부품들이 일반적인 슬라이드 코어를 쓸 때보다 가이드레일 이런 거 다 들어가면서 그런 거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특수 타입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다고. 3단 작동이. 제품 파팅에 의한 문제. 이거는 뭘 말하느냐. 자, 슬라이드 코어 측면에 이렇게 빵꾸가 났네. 빵꾸가. 파팅이 이렇고. 상코어가 이래. 하코어가 이럴 테고, 파팅으로. 측면에 구멍이 있어. 자, 슬라이드 코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슬라이드 코어는 여기다가 압입 전면부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뒤쪽에 슬라이드 코어 본체를 넣어서 그리고 여기가 원판 끝이다. 여기가 원판 끝이다. 했을 때 뭐 로킹 블록을 어떻게 우리 배웠지만 로킹 블록을 넣고 앵귤러 핀을 삽입을 하고 많이 휘었네. 라이너를 설치하고 스탠다드답게 볼트를 체결하고 자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인으로 슬라이드 코어를 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나중에 제품 저쪽을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각 빵꾸가 있는데 슬라이드 코어를 넣었던 이 전면부 형상이 라인이 제품에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소비자가 봤을 때 어이씨 무슨 라인이요? 이렇게 파팅 라인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파팅 라인을 나오지 않게 해라 주문을 한단 말이야. 우리 고객사에서 이거 이렇게 사각형만 나오게끔 해라.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를 요 라인 그대로 이렇게 쭉 빼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요 사각 라인이 테두리이기 때문에 라인이 나오더라도 티가 안 나지. 모서리니까. 자, 이렇게 메인 코어를 전면부를 만들고 요거하고 이렇게 합쳐진 슬라이드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불량입니다. 자, 이거는 딱 보더라도
하측 슬라이드 코어입니다. 슬라이드가 가이드레일이 여기 있겠죠. 여기는 안 보이니까 점선. 가이드레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가동축에 꼽혀 있습니다. 자, 이게 금형이 현계되는 동시에 어떻게 된다? 여기가 박살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은 이 슬라이드 코어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자, 이 구멍이 있고 상코어예요. 여기에 슬라이드 코어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코어 본체는 하측에 되어 있네. 그러면 흥해가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가동축으로 따라가잖아. 이 전체가. 가동축이 움직이면 가동축에 따르는데 요게 상코 안에 이 층백이 구멍 나 있는데 박혀 있어. 그럼 얘가 다 빠져나오고 나가야 되는데 얘가 다 빠져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측으로 얘가 딸려가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뿌지직 부러진다고. 그래서 이 공간에 라인이 나오지 않게 하면은 구조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라인이 나오지 않게 하면. 그럼 이게 안 부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슬라이드 코어가 하측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상측에 붙어 있어요. 즉,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코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서 놀아야 된다고. 뭐, 속된 말로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뭐, 로킹 블록이 이렇게 있다면 앵귤러 핀이 이렇게 꼽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측에 이동할 때 어떻게 돼? 슬라이드 코어가 딸려가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코어가 이동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구조를 잘 쓰진 않아, 이렇게. 로킹 블록, 슬라이드 코어를 역으로 해갖고 잘 쓰진 않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아까 말했던 상측 작동 방법이고, 앵귤러 핀을 하측에 넣는 저 타입을 넣지 않고, 하나는 유압 실린더라는 애를 쓰는 타입이고, 유압 실린더의 봉이 있어요. 그리고 유압 실린더가 박형 실린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한 이만큼 좀 걷어내고 여기에 호수 연결하고 여기로 기름을 넣으면 쑥 들어갔다가 얘 또 기름을 넣으면 얘가 쑥 빠져나와. 그러니까 얘는 금형 현계와 관계없이 금형이 열리든 닫히든 여기 기름을 넣으면 얘가 쑥 들어갔다가 저 앞에 기름을 넣으면 쑥 빠져. 그래서 언더컷을 미리 탈피하는 거예요. 이런 유압 실린더라는 부품을 쓰거나 그런데 이제 얘가 비싸니까 경비 아끼려고 안 쓰려고 하지. 자, 이게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상고정판, 이게 상고판이면 저기에 상고정판이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상측으로 뭐 이렇게 슬라이드 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런 로킹 블록을 모양이 이상하지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야. 얘를 상고정판에다가 이렇게 볼트로 체결하고 이 로킹 블록이 상고정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을 이렇게 넣고 하측을 밀던 구조가 여기가 먼저 벌어져. 그러면 얘가 올라가, 상측이 따라가.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요 캠 방식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부위가. 이로 구태를 해요. 이거를 로킹 블록을 쓰지 않는 이걸 우리가 캠이라고 해요. 캠.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공 그 캠하고 똑같아. 슬라이드 캠이라고 해요. 이 방식으로. 이 구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 구조가. 얘는 로킹 블록과 그리고 가이드레일 따로 있고 로킹 블록과 앵귤러 핀 역할까지 두 가지를 다 하는 부품이야. 이거 말고 또 이제 도그레그 캠이라는 게 있는데 도그레그 캠. 자, 이 구조가 상고정판 현계 타입입니다. 상측 슬라이드 코어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이게 슬라이드 코어예요. 이게 슬라이드 코어입니다. 이게 어디 파팅이 여기니까 상측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정판에 로킹 블록과 앵귤러 핀의 역할을 하는 도그레그 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볼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스톱 볼트가 있고 스톱 볼트 사이에 스프링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이런 기퉁이가 있는데 제품이 이런데 여기에 빵꾸가 나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빵꾸만 하게끔 이렇게 코어핀으로 여기 구멍을 뚫고 자 이때 이 구멍 가공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할 코어를 여기 한 이만큼 썼고요. 분할 코어 사이로 코어핀을 넣어서 요게 벌어지면 고정식 이동하겠죠. 이동하면 요 도그레그 캠은 여기 고정되어 있고 슬라이더가 요 경사 앵귤러 핀처럼 되어 있는 이 경사만큼 뒤로 작동하는 여기에 지록이 잠겨져 있고 이 구조가 3단 금형 구조 중에서 많이 쓰는 개다리 캠, 도그레그 캠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스톱 볼트와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단봉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먼저 현계가 돼. 어디가? 여기가 현계된다. 상하원판은 현계가 안 되고 여기부터 현계가 된다고. 여기부터 현계되면 슬라이더가 요 부분에 의해서 이게 작동하니까 요 경사에 의해서 이만큼 뒤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핀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스톱 볼트 헤드에 딱 닿으면 더 이상 안 벌어지겠지. 스프링은 여기서 이렇게 팽팽하게 스프링이 확장되겠지. 이때 여기서 여기 값은 얼마? L랑 값. 초합에서 눌러져 있는 값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스톱가 너무 길면은 그렇게 못 하는데 얘는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3단봉이 되었고 3단봉에 있는 이쪽은 공중에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온판과 하온판 둘 다 가이드 부시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 구조를 우리가 상측 슬라이드 구조라고 합니다. 모델링에는 상호판을 숨겨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할 코어를 썼고요. 상코어에. 상온판에 코어 안 썼습니다. 분할 코어를 쓴 거는 측벽에서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핀이 저기 안쪽에 난 구멍 잘라볼까? 컨트롤 H X축. 네, 여기를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제품이에요. 제품 안으로 이렇게 코어핀이 들어왔죠. 코어핀이.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뒤쪽만 갭 주고 여기는 갭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로킹 블럭과 앵귤러 핀 역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치기 움직이면 얘가 따라가겠죠. 이렇게 따라가면 요게 경사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벌어지면서 슬라이드 코어가 작동을 하는 상측 슬라이드 코어 구조가 이게 도그레그 캠을 쓴 타입이에요. 이거는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가면 슬라이드 코어 가이드레일 이거는 레일턱이 밑에 있는 게 하고 저 반대쪽에 있죠. 당연히 반대쪽에 있어야 되겠죠. 레일턱이 얘는 가이드를 따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상온판에다가 바로 상온판에다가 T카터로 했네요. T카터로. 가이드를 안 했어요. 그냥 T카터 가공을 하니까. 얘는 좀 막금형으로 팠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서. 자, 이게 상식 슬라이드 코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 슬라이드 코어 상측에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코어입니다. 이게 제품이 언더컷이 심하기 때문에 제품에 요 부위가 언더컷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숨겨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측벽으로 언더컷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 쿼를 썼어요. 그래서 얘는 보는 바와 같이 저 언더컷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공이 모양이 아주 희한하죠. 이렇게 슬라이드 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본 것처럼 하원판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고 이게 설치판이고 이게 상온판인데 슬라이드 쿼가 상온판에 존재를 해요. 여기가 당연히 벌어지겠죠. 설치판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슬라이드 쿼를 이렇게 넣었는데 상측에 슬라이드 구조가 상택에 있고 보는 것처럼 이게 로킹 블록이고 그 사이에 가이드레일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슬라이드 방식이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로킹 블록을 여기다 설치. 지금 볼트 이런 거는 모델링 안 했죠. 볼트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볼트를 체결하겠죠. 여기도 로킹 블록이에요. 여기는 뭐 이렇게 체결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벌어지면 앵귤러 핀에 의해서 슬라이드 쿼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언더컷을 빼주는 이런 상측 슬라이드, 이거는 그냥 상측 슬라이드 방식이에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형태에 따른 부분으로 몸통이, 그러니까 즉 전면부와 몸체가 한 개로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분할을 쓰느냐.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게 핀 같은 경우에, 원형 같은 경우는 거의 분할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끝 모양은 원형인데 뒤쪽은 슬라이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그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핀을 삽입해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분할을 하는 핀 삽입형이 있고 형상을 분할하는 형상 분할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형 슬라이드 쿼에서 그 재료가 너무 많이 날아가니까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체형 슬라이드 쿼는 뭐 전면부와 몸체를 따로 분할하지 않고 일체로 사용하는 구조이며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체형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형상 분할형은 슬라이드에서 전면부와 몸체를 따로 분리하여 그 두 개를 조립한 형태인데, 대체로 전면의 형상 가공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형상이 좀 복잡한다든지, 그러면 재료 손실이 좀 크다든지, 그리고 전면부의 강도가 좀 취약하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부러지면 새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분할형 타입을 쓰는 것을 형상 분할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핀 삽입형은 형상 분할형과 비슷한 용도인데 구멍이나 홀이나 단순한 형상의 언더컷 처리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다. 일반적으로 아래 터널형 방식을 가공을 고려하여 터널부에 분할 쿼를 삽입하여 사용한다. 핀 삽입형은 되도록이면 구멍 가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측벽을 세워서 가공하기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쿼를 써주는 게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형상 1에 있는데 제품 1에 상하코어가 1에 있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 핀을 슬라이드 코어로 여기를 분할형을 해서 쓰는데, 여기 이 구멍 가공을 하려면 이 코어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세워갖고 가공해야 되겠지. 구멍을 뚫으려면. 그러면 이 가공 깊이가 너무 높아서 우리 회사에서 가공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분할 코어를 이렇게 넣어버려요. 분할 코어.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뭐 걷어내도 되고요. 슬라이드 코어를. 슬라이드 코어 여기까지 와도 된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도 된다. 여기는 이 분할 코어를 가지고 와서 구멍 빵꾸를 여기다 딱 낸 다음에 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핀 삽입형에는 이런 분할 코어를 거의 많이 쓴다는 거. 앞에 전면부는 요 앞에 구멍이 나는 부분. 형상 분할형은 조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이 많이 되는데, 볼트로 조립하는 방식이 있고, 자, 핀 삽입형은 슬라이드 코어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라이너가 딱 얹히면 핀을 이렇게 꼽아도 헤드가
예.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이너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핀이 안 빠지겠죠. 그런데 형상 분할형은 슬라이드 코어가 이렇게 있으면 몸체가 있고 형상이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꼽았어. 이 형상을. 분할형으로. 꼽았는데 이거를 안 빠지게, 이게 쑥 빠지지 않게끔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구멍을 뚫는다. 자, 이거 두 개를 결합한 상태에서 얘를 딱 박아놓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맞춤핀을 찔러 넣어버리면 얘가 안 빠진다. 맞춤핀을 딱 찔러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슬라이드 코일이 되어 있으면 형상 분할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점선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핀을 딱 꼽아버립니다. 위에서 동시로 툭. 우리 여러분 그 명절 때 어머니들이 하는 산적 있죠. 그리고 또 술집, 투다리 이런 데 가면 꼬지 있습니다. 꼬지. 똑같아요. 꼬지하고. 얘하고 얘가 분리가 안 되도록 요 핀을 딱 꼽아버립니다. 대신 요 핀을 뽑으면 얘가 쑥 빠지냐? 그렇나? 절대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꼬쟁이 하나를 딱 일로 집어넣어갖고 여기서 툭 때리면 쏙 빠지겠죠. 얘를 빼고 그 다음에 꼬쟁이 집어넣고 툭 때릴 수 있는 이 분할코어 빼내기 홀을 뒤쪽에다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못 빼냅니다. 들어갈 때 빡빡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형상을 분할하는 타입과 핀을 삽입하는 타입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분할형의 특징이고 일체형은 일체로 되는 거고. 마지막 언더컷에 따라서 외측 슬라이드 코어냐 내측 슬라이드 코어냐. 일반적으로 내측을 잘 안 쓰려고 하죠. 일단 가공 공정도 그렇고 두 번째는 수지가 발이가 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쓴 거는 외측 슬라이드 코어하고 내측에 언더컷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 코어로 가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경사 코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측 슬라이드 코어를 써야 되겠죠.